자, 그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비로는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比如说 예를 들어 말하면, 그렇죠? 比如, 그렇죠? For example에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죠? 比如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习惯把鞋子放到门外.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习惯이 뭐냐 이거죠. 习惯이 동사입니다. 뭐뭐 하는 게 일반적이다. 뭐뭐 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뭐뭐 하는 게 뭐뭐 하는 게 일반적이다 뭐 이런 말이죠. 뭐뭐 하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시관이 한국어란데 시관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장 자체가 깨져버려요. 그렇죠. 한국어는 시관 把鞋子放到门外 그렇죠? 왜냐면은 한국 사람이 습관이 把鞋子放到门外 하는 게 아니죠. 한국어는 시관이 전체 동사고요. 把鞋子放到门外 그 신발을 문 밖에다 놓는 게 습관이지만 但是 中国邻居觉得门前的地方是大家的 하지만 중국 이웃들은 문 밖의 지역은 공동의 것이다. 大家的 같은 공동의 것이기 때문에 一些中国老人甚至还会生气 일부 중국 그 사람들은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일부 중국 노인들은 심지어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예전에 사하본이라고 스허유행 같이 이렇게 마당을 같이 쓰고 집이 이렇게 돼 있는 사하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다 아파트 지역에 살잖아요. 그죠? 그러게 되면은 이 저기 왕징도 아파트에 한국 사람들이 살지 무슨 사하본이나 이런 전통주택에 사는 것도 아닌데 대문 밖에다가 신발을 갖다 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아파트면은 아파트 안에 현관에다 놓겠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대문 밖에다 신발을 갖다 내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이걸로 하게 되면은 중국 이웃들 생각에는 문 앞의 장소는 다 공동의 것이기 때문에 일본 노인들은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대문 밖에다가 그 신발을 갖다 놔둔다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중국 사람이 썼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뒤에 나와 있는 문 밖에다가 그 식기를 갖다 놔둔다.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 현관 밖에다가 그 아파트 문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죠? 현관문 밖에다가 내놓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거 안 좋게 생각한다는 그거는 팩트 기반이지만 문 밖에다 신발을 갖다 놔두는 게 과연 어떤 집에서 그게 저는 이런 습관이 있는 집을 갖다 본 적이 없거든요. 공동 아파트 밖에다가 자기 집 신발을 갖다 신발 얼마나 비싼데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밖에다 못 낼 것 같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팩트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던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맞아요. 시켜 먹고 빈 그릇 밖에다 내놓는 건 한국 사람 습관이 됐으니까. 근데 중국 사람도 그렇게 하던데. 자기들은 뭐 씻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 씻어가지고 밖에다 내놓지만 그렇게 하던데 밖에다가 그래야지 가지고 가기 편하잖아요. 만약에 문 뚫려서 간다면 밖에 그 시켜다 먹고 밖에 외출할 일 있으면 외출도 못 하게요. 그러니까 싸서 이런 포장지나 비닐이나 이게 배달 문화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밖에다 놔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야지 그 일하는 사람들도 편합니다. 갖다 줄 때도 벨 누르고 그릇 찾아갈 때도 벨 누르게 되면은 일하기 훨씬 더 불편하죠. 그래서 중국 애들도 이렇게 하는데 저 조금 그래. 이 문장 자체는 제가 그 중국어를 공부하는 어떤 차원에서 하는 거지 문화 자체가 잘못된 문화라는 거죠. 이게 문화가 다르다라는 거는 제가 이해하고 다른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 술 문화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술 먹고 약간 조금 약간 비틀비틀 그냥 완전 넘어지면 안 되겠지만 한국에서도 약간 좀 비틀비틀거리고 조금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막 좀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도 우리 친구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더라도 술 안 먹은 사람이 이 새끼 술 취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다 이거죠. 술 먹고 혀꼬부라지고 왜 반주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안 취하려면 뭐하게 마시 이런 게 좀 지배적이고 술 먹고 무슨 싸우거나 욕하거나 이게 아니게 되면 술 먹고 조금 한 이야기 또 하더라도 그냥 조금 봐주면 웃으면서 봐주는 분위기인데 중국에서는 되게 그거 민감합니다. 술 먹고 말이 약간 좀 발음이 약간 이상하더라도 어 그만 드세요 뭐 이런 분위기야. 너 술 먹고 막 그러더라 막 이런 분위기야. 말 부풀려요 막 그냥 기분 나쁘게 아무튼 그런 거는 문화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단주 문화와 술 문화의 차이.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가 아니면은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마시는가 이 차이 이런 건 다르다 하게 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얘들 머리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그뭐 영 영문역이 그 머리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는 얘들 귀여우면 머리를 쓰다듬고 그러는데 어 중국에서는 얘들 머리 만지는 거 되게 엄마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만지지 마시고요. 뭐, 만지지 마세요. 갑자기 화가 확 나네. 아무튼요.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은 订了外卖 죄송합니다. 订了外卖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띵이 예약하다 이런 의미에서 나와가지고 订了外卖는 叫了外卖의 개념입니다. 叫了外卖 그죠? 叫外卖吃吧때 叫의 개념이 이 띵입니다. 그렇죠? 시키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여기서는 예약하다라는 개념보다는 订了外卖 같은 거는 주문시키다 배달시켜 먹는 거죠. 叫了外卖 중사람 섞어서 씁니다. 叫了外卖 订了外卖 그죠? 送了外卖 근데 送外卖吃吧이 말을 쓰지만 送了外卖 같은 경우는 그거는 배달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테이크아웃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叫了外卖 아니면 订了外卖 이게 맞습니다. 그죠? 吃完以后 밥을 다 먹은 다음에 就会把碗放在家门口 집 밖에다가 현관문 밖에다가 그 그릇을 놓습니다. 等着饭馆的服务员拿走 그리고 그 식당 종업원이 가져가기를 기다립니다. 중국邻居 看了 중국 이웃들이 보기에 会觉得很不卫生 아주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러는데 아니 팩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동양 그래놓고 이제 똑같이 한국 사람들도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건 뉴양거라는 게 나오죠. 한국人也不明白 한국 사람도 모른다 이거죠. 为什么早上晚上 왜 아침 저녁으로 보통 뉴양거는 아침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녁에 많이 합니다. 저녁에 밥 먹고 뭐 11시 막 이건 아니고 한 8시쯤 그 정도에 그 아줌마들이 뭐 파란 빨간색 뭐 이런 천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강강수월래의 어떤 그런 전통 어떤 민속 그거 춤 같은데 제 귀에는 吃饱了撑吃饱了撑吃饱了撑撑撑撑막 이러는 것 같아. 응? 막 좀 되게 좀 시끄럽죠. 근데 막 즐겁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어떤 음으로 이렇게 계속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그 뉴양걸입니다. 이게 농경 문화에서 시작된 그런 그 건데요. 뭐 그렇게 뭐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에 약간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그렇게 뭐 외교로 봐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이죠.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왜 또有那么多中国人 뉴양걸 갖다가 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뉴양걸 갖다 그렇게 부르는지 为什么中国人会把狗带进电梯왜 중국 사람들이 개를
엘리베이터에 들고 타는지.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 아파트에서 개 키우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전부 개는 계단을 올라가게 하고 자기만 엘리베이터 탑니까? 아니죠. 그럼 개 타면은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을 올라가나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죠. 한국도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고층 아파트인데 개 산책시키고 엘리베이터 탈 때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본 것 같은데 이것도 한국에서도 그런 건데 그렇다 한국 사람도 이해 못 한다고 예전에도 다 이해했어요 그거 그죠? 어, 이제 그런 건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강아지 이렇게 산보시키다가 응가하고 막 이런 거 특히 이제 쉬는 어쩔 수 없지만 응가한 걸 갖다가 그냥 응가하게 놔두고 가는 거는 저 뭐야? 저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좀 지나면은 걔들 이거 뭐죠? 그 누구 못 물게 그게 법제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사고 나가지고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사고가 나는데 계속. 아무튼 한국은 안 치우게 되면은 지금 조금 이상한 고개를 갸웃하는 어떤 그거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변봉투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도.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강아지 그러니까 시내나 이런 데가 아닌 주택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게 되면 한국은 주택가더라도 응가하게 되면 그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거 다 치워야 되죠. 그게 이제 정착이 됐다라면은 그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안 하죠. 상대적으로 많이 뭐 그런 것들을 그리고 계산할 때 중국은 앉아서 보통 계산 많이 하면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카드든 현금이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나가서 카운터에다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 어떤 많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그리고 보통 맞벌이 부부들이 중국은 먼저 들어온 사람 밥하는 거 그리고 좀 그게 아니게 되면 사가지고 들어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테이크아웃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여자들이 맞벌이에서도 밥을 하게 되고 그 사실 사가지고 가서 먹는 문화 그리고 싸가지고 가는 남는 음식 싸가지고 가는 문화가 한국에도 있긴 있지만 피자나 이런 경우는 싸가지고 가지만 다른 거는 싸가지고 가는 게 그렇게 일반화되지는 않았죠. 그렇죠. 구운 고기 싸가지고 가는 경우 물론 있죠. 있는데 그렇게 일반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친구들끼리 그렇게 모여가지고 술 먹고 그럴 때는 어,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수업하다고 화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글을 썼을까? 이게 맞지도 않고 정하지도 않고 왜 한국 사람들이 개 데리고 엘리베이터 타는 걸 이해를 못합니까? 经过十几年的时间，십몇 년이 지난 후에 在这里 이곳에 중한家庭的 不同习惯已经不再是问题. 이곳에서 중국과 한국 가정의 서로 다른 습관은 이미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 이해하는 문화가 성립이 됐다 이거죠. 근데 음식 시켜 먹고 그 문화가 그렇게 맨 처음에 왕징에 도입이 됐을 때는 한국식 스타일로 시켜 먹는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은 사가지고 가서 먹는 그런 문화가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한국 거기 왕징은 초창기에도 배달을 했었거든요. 2000년 초반에도 그때는 조금 이런 문화가 있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신발을 갖다가 밖에다가 두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때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조금 시각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본문은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年轻的韩国人就更加适应这里的生活了. 나이가 젊은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이곳의 생활에 적응을 잘합니다. 他们从小就生活在这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 생활해서 还在北京上了大学. 또 북경에서 대학까지 다닙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어,适应의 문제일까요?
젊은 사람들 거기 어렸을 때 거기 가지고 유학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 거기가 더 맞는 거죠. 거기가 더 맞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 가지고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그런 게 좀 있죠. 그렇죠? 他们的汉语说的不但流利，而且非常地道。 그 사람들의 중국어는 부단 A 而且 B입니다. 그렇죠? 유창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 전통 북경 중국어를 구사한다 이거죠. 띠다오라는 거는 원래 그 음식 같은 경우도 타조의 짜장면, 很地道 같은 경우는 제대로다. 제대로다. 음식도 제대로다. 그다음에 말하는 것도 아주 제대로다. 제대로다라는 개념이 띠다오입니다. 땅지자에다 길도 짜지 않습니까? 그 현지 그대로다 이 말이죠. 그죠? 他们的朋友里面 걔네들 친구 사이에서는 중국어는 甚至比韩国人还多 여기서 나왔네요. 걔네 친구들 중에서는 중국 사람이 심지어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 친구들보다 더 많다 이 말이죠. 제가 수업하다가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왜 오늘은 조금 제가 그 약간 조금 그 화가 조금 났습니다. 그 본문 내용이 약간 조금 그러니까 문화적인 내용을 쓸 때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조금 되게 좀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HSK 읽기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